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 18번째 시간으로 사진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세 번째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고 작품을 여러 개를 봤는데요. 우리는 사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얼굴을 사진으로 이용을 하되 이거를 스케치를 조금 더 해서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해서 얼굴을 밝은 톤으로 통일시켜주고 그 다음에 뺨에 볼터치 넣어주고 나머지 조금 만화적인 요소들을 몸통이라든지 배경 부분에 더해주어서 시리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는 사진에서 가져오되 이거를 이등신으로 귀엽게 만들고 그 위에 눈물을 그려 넣는다든지 이런 놀란 땀 형태를 그려 넣는다든지 또는 동작이나 멘트를 넣는 것은 자 이제 포토샵의 몫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원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얼굴 각도를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 또 눈, 코, 입의 다양한 표정들을 실제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지만 사실은 이 위에다가 리터칭을 해줘야 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많이 간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 학습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몸을 어떻게 처리를 해줬냐면 몸을 신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작게 얼굴 중심으로 그냥 몸통은 거들 뿐 이런 식으로 같은 자세로 컬러로 옷만 다르게 입히고 손동작은 또 때로는 손이 보이지 않는 동그라미로 또 어떤 때는 손가락으로 또 어떤 때는 주먹으로 표현됐고 또 엄지척이라든지 손가락질하는 모습 이렇게 가끔 손가락이 강조된 부분도 있지만 또는 이렇게 손이 숨거나 그냥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을 참고하면서 또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것은 인물만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배경 요소를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통과 또 주스잔을 들고 있기도 하고 사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불을 그려주기도 했죠. 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면서 한번 직접 친구의 사진 또는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나눔 폰트를 살펴보고 또 다운받고 설치하고 또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를 검색해서 원하는 것을 다운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여기서 다운받았던 것 중에 뭔가 이모티콘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대화하는 듯한 글씨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기존 딱딱했던 폰트였는데 이 폰트 대신에 이렇게 훈하얀 고양이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즐겨찾기에 해서 추가했어요. 이 폰트 리스트에서 앞에 나타나는 별을 클릭해서 검은 별로 만들면 즐겨찾는 폰트 리스트에 추가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폰트에 추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작업하실 때 계속 상단에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쉬워질 것이죠. 이렇게 글씨체도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녕이라는 멘트, 인사 멘트를 기본으로 첫 번째 그림으로 만들고 이 사진 얼굴을 밝게 수정하고 그 위에 머리카락 수정하고 뺨도 터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의 주변에 테두리를 넣어주는 것을 더해 주었어요.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준 후 기존 펜으로 그렸던 몸에 채색까지 해주어서 완성을 시키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배경 요소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샘플을 보시면서 어떻게 배경 요소를 더 넣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안녕이라고 하면서 이 인물이 쫙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등장하는 모습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기본 형태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멘트인 인사, 안녕이라는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인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완성이 될 모습이고요.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 인물 사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선택하는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 과정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특정 부분에 팩, 테두리를 넣는 옵션을 사용하고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얼굴을 선택하고 나머지만 지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지우개를 쓰기에는 너무 방법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브러쉬로 지우는 것과 비슷한데요. 선택 중에서 빠른 마스크 모드 편집이라고 출바의 가장 밑에 보시면 빠른 마스크 모드로 편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정경색 검정색으로 하셔서 브러쉬 크기를 굵게 만들어줘요. 빠른 마스크 모드로 선택하시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붓으로 그리듯이 영역을 선택하고 빨간색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선택 영역을 나눌 수 있거든요. 얼굴 같은 경우 약간 둥그스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브러쉬 사이즈 마우스 우클릭해서 작게 크게 변경하신 후 기도 선택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얼굴 한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찝어줍니다. 자, 턱 모양에 맞춰서 얼굴을 선택해주고, 자, 얼굴을 모두 선택을 해주셨나요? 머리카락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고, 모두 다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툴박스 밑에 있는 표준 모드로 편집을 눌러줍니다. 선택 메뉴에서 이 상태에서 선택 메뉴로 들어가서 반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얼굴만 따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얼굴을 제외한 바깥 부분이 선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얼굴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 채로 얼굴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J, 키보드에서 H 바로 오른쪽에 있는 J를 컨트롤과 함께 눌러봅시다. 컨트롤 J를 누르시게 되면 얼굴 레이어만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걸 레이어 1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1의 이름을 얼굴로 바꿔주고 그 밑에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얼굴은 눈을 감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 떼어져 나온 얼굴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등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을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게 키워줍니다. 얼굴을 많이 키워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얼굴이 잘리면 안되니까 이동 도구를 가지고 위치 조절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하게 계속해서 크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오른쪽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아까는 사진 때문에 오른쪽에 얼굴을 놓았지만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아주셔도 좋죠. 그리고 몸 레이어를 역시 이동시킵니다. 이동시켜서 얼굴에 맞게 이동시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작게 바꿔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한번 계속해서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전체 프레임 테두리가 있잖아요. 문서의 테두리에서 상하 좌우 안쪽으로 10픽셀 여백이 있어야 잘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테두리에 딱 붙게 만드셔서는 안 되고요. 얼굴 레이어가 몸보다 위로 오도록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시고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얼굴과 몸을 그려주었는데요. 이렇게 몸을 만들어주고 축소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동을 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안녕의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글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글자 너무 왼쪽으로 붙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금 옮겨줘도 괜찮겠죠. 나머지 원래 얼굴은 이제 지우셔도 좋아요. 딜리트 누르셔서 지우시고, 배경 같은 경우는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배경의 눈을 다시 한번 켜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이 검정색이 되면 작업하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흰색이나 또는 뭔가 구별되는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칠해서 넣어주시면 확실하게 이 선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서 넣어줍니다. 몸과 얼굴을 다시 한번 이등신으로 재배치한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얼굴을 이제 이 이모티콘의 만화 같은 느낌에 어울리도록 얼굴을 스케치화 시켜줘야 해요. 얼굴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이제 밖에서 찍은 경우 햇빛을 너무 많이 맞아서 밝아 보이거나 또는 음영이 얼굴에 지거나 또는 야간에 찍어서 어두운 사진 등등 밝기가 서로서로 다양한데 최대한 밝기를 밝게 얼굴을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물론 밝게 나왔지만 여기서 더 밝게 하고 싶다면 지금 얼굴 레이어를 선택하고 보정에 들어가요. 포토샵은 사진 편집에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밝기 보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기를 다 밝은 톤으로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뽀샤시하게.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먼저 선택한 후 이미지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조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밝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거는 곡선이거든요. 자, 곡선. 조금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이미지의 조정으로 들어가서 곡선. 요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밝기를 조절하게 될 메뉴가 됩니다. 영어로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커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곡선 메뉴 단축키 컨트롤 M인데요. 요걸 실행해 줍니다. 자, 여기 우측에 미리 보기 체크를 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고 살짝 얼굴을 보이도록 이렇게 살짝 겹쳐서 창을 놔주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에서 보시면 라인을 보시면 위로 갈수록 흰색, 밑으로 갈수록 검정색, 반대로 가로축을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검정색, 오른쪽으로 갈수록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단과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은 밝은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고 왼쪽 하단 영역은 어두움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얼굴에 어두운 부분 좀 있잖아요. 이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전체적으로 만들고 싶다, 톤업하고 싶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그래프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에 그래프가 치솟아 있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얼굴 전체적으로 하얗게 됩니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얼굴이 너무 하얘서 이 전체적으로 얼굴을 사진에서 하얗게 나온 부분을 조금 다운시켜서 조금만 빛을 줄여주고 싶다 한다면 이 밝은 부분 오른쪽 라인을 반대로 살짝 낮춰주면 돼요. 자, 이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보다 더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심으로써 이렇게 밝고 어두움을 화면에서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어두운 부분은 밝게, 밝은 부분은 너무 흰색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이와 같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거의 보정할 게 없어요. 사진 자체를 잘 찍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드시고 확인해 줍니다. 전후 비교해 볼게요. 히스토리 패널 열어서 레이어 칠하기 단계로 가보시면 얼굴이 어두운 부분 보실 수 있고, 곡선을 진행했을 때 얼굴이 하얘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 상태가 되었으면요, 이 얼굴에 테두리를 칠해야 돼요. 얼굴에 테두리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서 레이어 패널에 하단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그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FX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획, 테두리잖아요. 획이라는 글자를 클릭해주면 돼요. 영문으로는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획 선택하시고요. 역시 창이 나오면 미리 보기를 항상 세팅해 주셔야 해요. 자, 이 상태로 미리 보기 우측에서 체크하신 다음에 역시 살짝 비껴서 놓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획이 선택되어 있고요. 우측에서 획에 대한 이 옵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획은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굴에 테두리 주려고 하는 거고요. 크기는 굵기인데요. 우리가 계속 브러쉬 사이즈를 3픽셀로 하고 있잖아요. 3으로 변경해보고, 색상은 검정색이죠? 검정색을 선택해봅시다. 검정색을 선택할 때 이 색상 피커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왼쪽 하단의 제일 끝을 클릭하면 되고요. 정확한 검정색을 찍었을 때는 색상 피커에서 이 샵 옆에 값이 0, 6개가 찍히게 됩니다. 모든 값이 다 0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검정색이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지금 얼굴에 테두리가 그려진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굵게 나타난다면 2픽셀로 줄여보세요. 크기를 2픽셀로 줄여서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얇게 하고 싶다면 1픽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1픽셀로 줄였을 때, 2픽셀로 했을 때, 3픽셀로 각각 했을 때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1픽셀로 한번 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이 크기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림자 이 획의 위치들, 효과들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확인 단추 있고, 누르시면 이 레이어의 효과, 획이라고 딸려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그림자가 획이 우둘투둘한 이유는 우리가 선택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때는 지우개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우개를 선명한 지우개로 선택하시고, 상단에 머리가 우둘두둘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선이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오지 않고 지우개 터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오른쪽 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이 튀어나온 지저분한 부분들은 지우개로 이렇게 리터칭을 하나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정리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머리카락 부분이 너무 밝게 표현이 되는데,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리터칭을 브러쉬로 넣어주셔야 해요. 때로는요. 그래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브러쉬를 선택하고 검정색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칠해주죠. 근데 너무 이렇게 세게 칠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원을 선택해줘요. 그리고 크기를 적당하게 변경해 주시고, 여기서 브러쉬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머리카락을 따라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보죠. 이런 식으로 덧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릭터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의 느낌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작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부분을
살짝 덮어주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 앞머리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결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덧칠하게 되면은 이가 진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투명도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윗부분만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를 확인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칠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윤곽선 느낌으로 브러쉬를 작게 크게 할 때 키보드에서 꺽쇠 모양이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꺽쇠 모양을 이용하시면 작게 됩니다. 크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렛나루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덧칠해 주시고 머리카락과 얼굴이 이어지는 부분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그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인물 그릴 때는 이렇게 윤곽선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윤곽선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시 브러쉬 키우셔서 살짝살짝 터치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부분을 리터칭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불투명도를 낮춘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서 이 남은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쭉 칠해줍니다. 사진과 그림의 합성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느낌으로 스케치를 해서 머리카락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 레이어를 헤어라고 넣어줍시다. 다음으로 이제 캐릭터를 좀 귀엽게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작업은 바로 볼터치 작업이에요. 입에도 터치해 줄 수 있고 볼에도 터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얼굴 바로 위에 또 새 레이어를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뺨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우리가 해본 적이 있죠. 브러쉬 사이즈를 정하고 컬러를 정해줍니다. 색상 견본. 그래서 살짝 진한 살색, 살구색 정도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뺨 부분에 이렇게 톡톡 터치 해주는데 지금 불투명도 너무 낮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불투명 100%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터치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불투명도 조금만 더 살짝만 낮춰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30보다 크게 36 정도로 해볼게요. 좌측, 우측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요새 많이 해주는 게 흰색으로 하나 더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흰색으로 브러쉬 사이즈를 단단한 원으로 선명한 원으로 바꾼 다음에 작은 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분홍색 뺨 위에다가 하나씩 점을 이렇게 찍어줘요. 그래서 요새 이런 식으로 뺨을 반짝반짝하게 많이 만들어주죠. 뺨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얼굴 부분에 캐릭터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본은 사진을 쓰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몸 부분도 지금 회색으로, 지금 제가 흑백으로 그렸는데 이 부분을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 도구로 그린 것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채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채색을 해 주시려면 브러쉬가 전부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브러쉬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열려있는 부분들을 메꿔줍니다. 자, 한번 이 상태에서 칠을 해볼게요. 브러쉬로 만들어진 것을 칠하려면 페인트통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페인트통 도구에서 전경색으로 옵션 선택하시고
색을 색상 견본 또는 색상 패널에서 골라줍니다. 저 여기에서 한번 노란색 옷을 입혀보고 싶어요. 노랑을 선택하고요. 칠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약간 촌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요. 촌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 복고 느낌이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 센 노란색 정장을 입혀봅니다. 또는 다른 색으로 여러분들이 되돌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남색 같은 걸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살색 부분은요, 살색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목색상 넣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되나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뚫려 있을 때는 이렇게 전체가 색상이 칠해지는 거죠. 이럴 때 브러쉬 도구나 연필 도구를 가지고 뚫린 부분을 이렇게 이어줄 필요가 있어요. 목도 지금 뚫린 것 같아요. 목을 이어주고, 여하튼 다 이어줘요. 구멍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칠을 해볼게요. 목을 칠합니다. 제가 방금 터치해줬는데, 네, 됐네요. 손도, 네, 됐고요. 자, 양손 모두 발목까지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두, 여러분들이 색상을 정해서 구두를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 색상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골라서 이와 같이 칠해주시면 돼요. 디테일을 더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채색까지 완성해 주시면 일단 한 컷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녕이라는 한 컷을 만들었고요. 이 상태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18번 안에다가 01 안녕 언더바 FIN이라고 해서 PSD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물을 사진으로 가져와서 커브라는 항목으로 조정을 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을 넣어주고 지우개 도구로 다시 한번 지저분한 부분을 리터칭 해주고요. 이렇게 얼굴을 만든 후 그 다음에 몸에 색상을 칠해서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배치를 고려해서 마무리하는 작업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 캐릭터를 쉽게 더 빨리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을 가지고 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